자, 2008년 1회 1번 텅스텐은 재결정에 의해서 결정합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보통 알카리 금속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알카리 금속을 그래서 약간씩 넣어주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도핑 처리 그럽니다. 그 체육 선수들 뭐 도핑 처리하는 그런 도핑 처리가 아니고요. 도핑 처리라고. 그다음에 2번 다음 중 초초 두랄륨은 보통 두랄륨계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이거든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계열이라 여기에 이제 초초 두랄륨 같은 경우는 아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재료의 조성이 니켈이 30%, 크롬이 12%, 나머지 철로 되어 있어서 온도가 변해도 탄성률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Fe 니켈인데 니켈이 36% 들어가 있는 거 인바 계열 핵금이죠. 인바 계열인데 인바에서 크롬이 더 들어갔으니까 엘린바가 되었죠. 여기 이제 불변가용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라우탈은 이제 알루미늄 구리 합금이고요. 이거 퍼멀로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저기 뭐 이렇게 뭐죠, 자석 재료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성 변형이라는 재료의 외력이 더 가지면 재료가 단단해지는 거죠. 가공에 의해서 단단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력이 가해진다, 가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경합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경합금 하면 가벼운 금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제 베릴륨 이런 거 다 되는데 텅스텐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죠. 예, 텅스텐 같은 게 비중이 18이에요. 18이니까는 상당히 무겁죠. 그 다음에 자, 6번 재료에 대한 포화송의 비식으로 옳은 것은, 포화송의 비라는 얘기는 우리 보통 어떤 재료를 이렇게 인장 시험을 해서 잡아 당길 때 이게 이제 변형이 생길 때 이쪽 방향의 비하고 이쪽 방향의 변형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해서 이쪽에 세로 방향의 비하고 가로 방향의 비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번이 되겠네요. 3번이죠. 세로 방향 비분의 가로 방향 비. 그 다음에 7번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은을 재고 상온에서 구체 및 결정체이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요게 틀렸네요. 강도와 경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높지요. 예. 그 다음에 8번 자, 응력 변형 곡선에서 금속 시험편의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했을 때 시험편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최대 한계, 이제 탄성 한계가 되겠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탄성 한계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인장 시험 하면은 이제 연강을 할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여기를 이제 항복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듯하게 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반듯한 간 부분을 여기를 이제 탄성 한계라고 하죠. 그래서 탄성 한계까지는 이제 원래대로 계속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요점이 이제 저 인장 한도입니다. 또는 뭐 최대 하중점, 요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복점은 요거 위에 지점이고요. 9번 다음 중 폴라이트의 생성 기구에서 가장 처음 발생하는 거. 폴라이트 같은 경우는 알파하고 Fe3C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Fe3C 알파철에서 Fe3C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Fe3C 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얘는 기지 조직에 해당되는 게 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금속의 토성에서 열간 가공과 냉간 가공, 이거는 전 재결정 온도를 갖고 다죠. 그래서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걸 열간 가공, 이하에서 하는 건 냉간 가공,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상은 열간 가공, 이하는 냉간 가공. 그 다음에 11번 금속을 자석에 접근시킬 때 자석과 동일한 극이 생겨서 반발하는 거. 자, 동일한 극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그거는 반자성체가 되죠. 서로 반발하는 거니까. 그럼 대부분
귀금속 같은 거, 이런 금 같은 거에 해당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강자성체예요. 얘는 강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FEC 평형 상태에서 알파철의 자기 변태점. 알파철의 자기 변태점이니까 768도가 됐죠. 768도면은 A2 변태점이 되겠죠. A2. A1은 723 공속 변태. 그래서 여기에 그 변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요 표를 항상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철강을 분류할 때 SM45C. SM 같은 경우는 기계 구조용 강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5C. 얘가 이제 탄소 함유량이죠. 얘가 탄소 함유량. 그러면은 아공석 강이 되겠네요. 여기냐면 탄소가 0.45%니까 0.45%거든요. 순철은 거의 탄소가 없고 얘는 아공석 강이니까 0.8% 이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공석 강은 얘는 0.8% 이상. 얘는 공정주철은 4.3% 되는 거죠. 4.3%.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합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거든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하고 이제 니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니켈이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주철 용탕에 최초로 칼슘 살리케이트를 접종하여 만드는 강이라는 회주철은. 그래서 이건 전 접종 처리한 주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접종 처리한 주철을 이건 전 미헤나이트 주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접종 주철이거든요. 미헤나이트 주철하면 이런 걸로, 이런 거나 이런 걸로 우선은 이거를 접종제거든요. 얘가 이제 접종제입니다. 얘가 접종제거든요. 이런 접종제를 집어넣어서 기지 조직을 미세해 갖고 강도를 높인 것이 미헤나이트 주철이다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물체의 뒤쪽을 수평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그림. 뒤쪽에서 바라보니까 배면도가 되겠지요. 배면도. 이거는 밑에서 바라본 겁니다. 흑면도라는 건 없고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본 거죠. 자, 물체를 삼각법은 정면도부터 먼저 그려. 그러면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보이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본 거, 평면도는 여기하고 여기가 보이겠죠. 그러면 요건 안 되고 요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 오른쪽에서 보니까 요 면하고 요 면이 되겠죠. 요 면이 우측면도.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선긋기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선긋기 이제 교차하는 부분에 관한 건데요. 자, 교차하는 부분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면요.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를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하나는 약간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약간 서로 어긋나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요거는 맞았습니다.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교차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나고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틀렸죠. 여기가 교차하는 부분이 우선 만나고 교차하는 요 T자 부분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는 2번이 맞을 거죠.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국제표준화기구 이제 ISO를 말하는 거죠. ISO. 가구가 아니라 기구네요. 기구입니다. 기구. 그 다음에 20번 도면에서 NO.8-36 UNF 그러면 U로 시작하는 거니까 유니파이 나사네요. 유니파이. 그러면 유니파이 가는 나사가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유니파이 가는 나사. 그 다음에 21번 그림의 조합도와 이대한 설명이 옳은 것으로 이제 고르는 건데요. 자, 우선은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기계나 구조물의 전체적인 조립 상태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조립한 걸 나타낸 거죠. 각 부품을.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제품의 구조, 원리, 기능, 취급 방법 등의 설명이 목적이다.
글쎄요, 취급 방법은 설명이 나와 있질 않죠. 이거는 별도의 설명서에다 넣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조립도를 보면 구조를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구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타낸다. 상세도는 이거를 별도 이렇게 나눠 갖고서는 더 자세하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조립도에서는 주로 조립한 부품에 필요한 치수만 기입한다. 이거 맞죠, 이게. 그러면 1번, 3번, 5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4번이 있겠는데.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선의 굵기가 가장 굵은 선은 이 문제는 좀 뭐 아주 많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외형선이죠. 그 다음에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한 탄소공구왕. 탄소공구왕은 STC입니다. STC. SCM은 크롬모리강, 그 다음에 SKH는 고속도강, SPS는 스프링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제작물의 일부만을 절단해서 닮은 모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거. 일부를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를 자른 거는 전 부분 단면도라고 하죠. 일부분만 자른 거 부분 단면도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25번 요 밑에 있네. 도면의 치수기입에서 네모 20이라고 됐다. 네모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0이라는 얘기는 그 치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20개 이건 아니죠. 그러면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20인 이거네요.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 다음 중 보링 가공 방법. 보링 같은 경우는 B로 표현합니다. B. 얘는 드릴이고 얘는 밀링이고 얘는 선반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약자를 따놓은 겁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구멍의 치수가 파이 50 플러스 0.24 마이너스 0.13일 때 치수 공차. 치수 공차면 최대하고 최소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50에서 최대 많을 때가 0.25고 최소 적을 때는 50 마이너스 0.13이니까는 요거와 요거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0.24 빼기 0.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은 0.37이 나오겠죠. 그래서 0.37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다음 중 탄소 부하연 효과로 틀린 것은 자 송풍을 할 때 산소를 어느 정도 좀 많이 집어넣는 걸 산소 부하 송풍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무래도 질소는 감소되고 그 다음에 발열량을 높이겠죠. 그러면 1번이 틀렸네요. 질소 감소는 맞는데 발열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는 겁니다. 발열량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광석을 그 용용온도 이하에서 가열하여 이산화탄소나 결정수 같은 거 제거하는 거. 탄산이나 결정수 같은 거 제거하는 걸 보고 하소락을 한다겠죠. 하소. 뭐 요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소. 그래서 하소, 배소, 선광, 소결 이거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30번 산업재해 원인 중 교육적 원인, 즉 배우지를 않아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걸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재료가 적합하지 못해. 이거는 교육적 원인이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 원인이고, 그 다음에 뭐 생산 방법 이것도 기술적이고, 점검 정비 보존 물량 이거는 전 관리 원인이고, 그 다음에 안전 지식 부족.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맞죠. 4번. 그래서 여기에 사고의 간접 원인 세 가지, 교육적 원인과 기술적 원인과 자각 관리적 원인을 종류가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다음 중 철광석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피환원성이 나쁠 것. 이게 틀렸네요. 나쁘면 안 되지요. 좋아야 되지요. 그래서 좋아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구비 조건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2번 고로 노체의 건조 후 고로 처음에 이제 건설을 하고 나서 노체 만들고 건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침목이라는 거하고 장애벌료를 노체에 채우거든요. 침목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이 노상 부분하고 여기 풍구 아랫부분 이 부분에다가 나무나 또는 뭐 코코스를 채우는데, 코코스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나무를 채워놓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침목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애벌료를 초기에 이제 채우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자, 그게 이제 충전 작업이죠. 충전 작업. 화입은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불 붙이는 게 화입입니다. 충로는 요거 전 단계가 충로예요. 요 전 단계가 충로. 그 다음에 33번 용선을 따라서 흘러나오는 슬래그는 어디에서 분리되는가. 슬래그 같은 경우는 비중차로 분리하는 스키머에서 한다 그랬죠. 스키머. 그 다음에 35번 다음 중 코코스의 반응성을 나타내는 식은, 코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CO가 중요하다겠습니다. CO가. 그러면 나오는 것이 CO2하고 CO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CO가 얼만큼 차지하는가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0번 다음 중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처, 벗겨진 거니까 찰과상이 되겠네요. 찰과상이 되겠습니다. 절상은 뼈가 부러지는 거고, 자상은 전 칼로 베는 거고요. 부종 같은 경우는 내부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이 이렇게 붓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번 내용적 37952 고로에 풍량 6천으로 송풍하여 선처를 8160톤 생산했다. 그리고 슬래그 같은 경우 2690톤 생산했다. 출선비는, 자, 출선비는 출선량이면 요거죠. 선철량을 내용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8160을 379로 나눠주죠. 그래서 8160을 379로 나눠주면 2.1이 되겠습니다. 이때 슬래그 양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풍량 같은 거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용적과 선철량만 갖고 따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37번 다음 중 습식 청정기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좀 자주 나온 문제거든요. 이게 여과식 같은 경우는 건식이죠. 얘는 건식이고, 건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일종의 백필터 방식이거든요. 백필터이기 때문에 건식 방식이다. 그 다음에 39번 장인물 중 2는 보시부에서 노상에 걸쳐 모두 하는데요. 거의 전부가 선철 중에 들어간다. 이때 선철 중 2를 적게 하기 위한 설명하는 것은, 자, 2인이 전 강해 유해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 방지를 위해서 장인물 중에 2를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전 맞죠. 그 다음에 인의 유해를 적게 해서 급속 조업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온도를 높여 인의 해를 줄인다. 노상 온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이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염기도를 높게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18% 이하면은 산소 결핍입니다. 보통 약 20에서 21% 정도가 있죠. 21% 있는데 이때 18% 이하면은 산소 결핍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용융 환원로, 코렉스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코렉스 같은 경우는 환원로하고 용융로가 이제 두 개 있는데, 이때 용융로 같은 경우는, 용융로에서는 저거죠. 이제 용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근데 역할이 아닌 것이네. 역할이 아니고. 그러면 1번 환원가스의 생성. 맞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석탄의 건조 및 탈가스와, 그렇죠. 맞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의 간접 환원. 이거는 좀 환원로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전 환원로입니다. 얘는 환원로에서. 그래서 이제 3번이 이기네요. 그 다음에 슬래그 용이야 맞고요. 그 다음에 41번 고론의 장인물의 강화가 정지되는 거, 이거 보고 걸려있는 거니까요. 강화가 정지됐다, 걸려있다, 행위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2번 고루 접시의 바람구멍이 파손 원인으로 틀린 것은 슬립이 많을 때 또는 회분이 많을 때 뭐 회분 또는 좀 맥석분이거든요. 맞고요. 그 다음에 송풍 온도가 낮을 때 아닙니다. 송풍 온도가 높을 때 파손되는 거죠. 이거 틀렸네요. 3번이 낮을 때가 아니라 높을 때다. 그 다음에 43번 어이구 어디 갔어 43번 휙 넘어가 버렸네. 자 43번 논의 장인물의 분포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장인물의 분포 상태를 아닌 것이죠. 그러면 장입선의 변경 맞겠고요. 층 두께의 변경 맞습니다. 두께. 그 다음에 용선차 변경 이거는 장입이 아니라 이거는 출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고로의 구조가 아닌 것은 노구, 노복, 샤프트, 탄화실. 탄화실 같은 경우는 코커스로나 또는 열폭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5번 용광로에서 생각나는 제각용 선철과 주물용 선철의 차이. 제각용과 주물용 차이는 규소가 결정한다고 했을 겁니다. 규소. 그래서 1번이다. 규소. 그 다음에 46번 소결기 중 원료를 담아 소결이 이루어지는 설비인 팔레트 내에 그레이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바는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팔레트가 이렇게 할아버지 담뱃대처럼 생겼으면 요 밑에 요 구멍을 막아주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얘가 이제 그레이트 바입니다. 얘가 이 그레이트 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장인물이 들어가요. 이렇게 소결 원료가 들어가면 다 채워지고만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을 붙이죠. 그러고 나서 공기를 쫙 빨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담배 피듯이 얘가 쫙 타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요 그레이트 바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고온 강도가 높고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고온 내산화에 좋을 거 맞고, 그 다음에 열적 변형 균열에 좋을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소결관과의 부착성이 좋으면 부착이 되면 안 되죠. 부착이 되면 이거 소결광하고 이거 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저광조에서 소결 원료가 벨트상에 배출되면 자동적으로 벨트 속도를 가감하여 목표하는 거 만큼 절출하는 장치. 그러니까 정량 절출 장치니까 CFW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CFW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8번 소결광의 성분이 보기와 같을 때 염기도는 SiO2분의 CaO거든요. SiO2분의 CaO니까는 그렇게 해서 따지면 되겠죠. SiO2분의 CaO로. 그러면 Si가 6%, Ca가 9.9%. 그러면 1.6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9번 미세한 분광을 드럼 또는 디스크에서 입상화한 후 소성 경화에서 달걀 노른자 크기 알갱이를 얻는 거 펠레타이징 법이죠. 그래서 그 동글동글한 그 달걀 노른자 크기 또는 뭐죠? 메추리알 크기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다음 중 조제 성분 자, 조제 성분 슬래그 형성을 말하는 거죠. 옳은 것은 생산율은 CIO와 SIO 증가에 따라서 향상된다. 그러면 요게 맞네요. 요것이 많아지면 조제 성분이 많아지죠. 이거는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품 강도를 이거는 놓치는 거거든. 높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역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광물에 미립자를 무려놓고 부선제를 첨가해서 많은 기포가 발생시켜 기포 표면에서 필요한 광물을 입자를 붙게 해서 표면에 뜨게 하는 거. 뜨게 하는 거니까는 부유선광이 되겠습니다. 부유선광 방법. 이 선광 방법에 네 가지가 있는데 비중선광, 중액선광, 절액선광, 부유선광인데 이제 대부분 철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절액선광이죠. 이 특징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소결을 올려서 배합 원료의 수분값은 수분은 보통 5 내지 8% 정도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 7%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53번 다음 중 소결 반응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저온에서는 확산 결합을 한다. 고온에서는 용융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용융 결합은 자철광을 대량으로 배합할 때 일어나는 결합이다. 그 다음에 확산 결합의 강도는 아주 크며, 이게 틀렸네요. 확산 결합의 강도가 크질 않지요. 용융 결합이 크지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분광석을 괴상화하는 소결 설비로 자동화가 가능하고 연속식이다. 연속식 소결 설비죠. 연속식 소결 설비. DL식이니까 드와이트 로이식 요기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다음 중 석탄에서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석탄을 건류할 때 괴상으로 코커스가 되는 성질을 점결성이라고 한다. 맞지요 이거는요. 그럼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연암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암 팽창에서 코커스인데 이건 전 코커스화성은 코커스가 되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생성한 괴의 경도를 좌우하는 성질을 갖다 점착성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커성이 큰 것은 강점결탑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56번 다음 중 능철광은 FeO에 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FeO 성분에 탄산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FeCO3거든요.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얘는 적철광, 얘는 자철광, 얘는 그 다음에 57번 소결 작업 과정에서 소결 원료의 충돌 상부에서 하부로, 그러니까 맨 위에 부분에서 이렇게 소결 팔레트가 있으면 이렇게 될 때 요 소결층이 있을 때 요 위에 부분서부터 아래 부분까지, 위에 부분은 소결이 다 돼 있는 소결대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가 연소되고 그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은 소결대 이것이 되겠네요. 용융대, 연소대. 그래서 소결대, 용융대, 건조대, 스벌류대. 그래서 요 맨 밑에 부분이 스벌류대죠. 그 다음에 58번 다음 중 피환원성이 가장 우수한 걸, 환원이 잘 되는 걸 말하죠. 그러면 가장 잘 되는 것이 소결광이거든요. 근데 소결광 다음에 펠렛이니까 그러면 소결광이 없고 그러니까 자용성 펠렛 이게겠네. 4번이. 그 다음에 이제 59번 소결 올려서 반광입도, 반광은 보통 6mm 이하짜리니까는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번 소결 조합에 사용되는 용어 중 FFS 같은 경우는 화염 경화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F가 화이어입니다. 화이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